이번에 집을 사려고 빚낸 사람들의 고소득층의 71%라고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맘때에 비해서 빚의 규모도 2배, 3배이고 감당 못할 빚을 왕창 낸 사람들, 원래부터 이미 누리고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들이 더 잘 살겠다고 대거 욕심을 낸 겁니다. 한때는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맞았다라고 자축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이제 진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빚이 7억이다, 10억이다, 15억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인도 남편이, 자신이 합쳐서 연소득이 2억 5천 3억이라고 빚을 10억을 내서 잠실에 아파트를 샀어요. 자기 돈 10억, 자기 돈 4억, 대출 10억, 14억에 사서 집값이 24억까지 올랐다고, 10억이 올랐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남편 사업이 잘못되어서 수입이 아예 그냥 제로가 됐습니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건설 쪽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는 지인인 이 여성분 또한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순식간에 남편의 소득이 뻥, 자신의 소득도 빵, 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니 없니 이럴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내몰렸어요. 단순 계산하면 14억에 샀고 빚은 10억이지만 지금 자산 가치가 아파트 가격이 24억이기 때문에 팔면 24억 빼기 10 이러면 14억 플러스 집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14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곳에 전세 들어가든지 아니면 보증금 있는 월세 들어가고 뭐 남는 금액으로 최소 그래도 최소 몇 년간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뭡니까? 계산법상으로 집을 팔았을 때 이야기죠. 근데 이제 집을 팔지 못하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집은 당장 팔리지 않고 나가야 될 고정 생활비는 있고 이자 비용도 있고 되게 이제 쫄리는 거죠. 되게 이제 쫓기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내몰리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냐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앞으로 아마도 더 지켜보고 더 따져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4억이라고 했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을 내놓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안 팔려서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24억이 시세라고 하는데 20억이라도 팔겠다, 19억이라도 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매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도 목동에 집이 있어요. 안 팔려요. 집값 오르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올랐다고 하지만 팔려야 내 거죠. 안 팔리면 그 오른 금액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안 팔리면 그냥 기분만 좋은 건데 그것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얘기하는 그 호가는 그냥 가짜 가격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거기에 빚이 없으니까 대출이 잘 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두고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말고 있는 거죠. 그냥 전세 주고 그냥 쭉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처럼 빚이 10억이나 되면 생활이 되겠냐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빚이 10억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 원금 갚는 거, 금액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중상류층 자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금 흐름이 틀어막혀서 사는 게 되게 빡센 겁니다. 그 빡센 현실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냥 그게 관건인 거죠. 지켜봐야죠. 들어봐야죠.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고 소홀하게 쉽게 잘 풀리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상황이 금방금방 이렇게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시간이 제법 오래 간다라는 거,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뭐가 좀 빨리 개선되고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건 바람이고 현실은 우리의 바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진도가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궁리하고 염려하고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뭐 알아서 돈이 벌리고
뭐 집만 샀더니 앉은 자리에서 5억 벌리고 10억 벌리고 하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5억 벌리고 10억 벌리면 좋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과연 현실이 그렇게 수월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따져보고 현금으로 따져보고 정말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살펴보고 난 이후에 뭔가를 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뒤에, 세 달 뒤에, 6개월,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잘 따져보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남들에게 물어도 보고 의논도 하고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할 걸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언제든 잘 지낼 궁리를 해야죠. 지켜보고 살펴보고 궁리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급하게 가보지도 않고 부동산 한두 군데만 들려보고 그냥 하는 얘기 그냥 덜컥 믿고 결정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는 시세 샀지만 팔지 못하고 현금화 못해서 서로 끙끙 앓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지 않게끔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지만 파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참 힘들어지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은 규모가 커서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쇼핑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한두 번 결정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신중하게 아주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모로 따져보고 냉정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에 쫓겨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놀아나서 덜컥 결정했다가 다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영업하려 하는 이들의 말을 진짜로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냉정하게 내다보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진지하게 차분하게 상황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두고 보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결정해도 절대로 빠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